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박 PD 수첩. 오늘의 제목은 어서 빨리 이 미친 사람들을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에 12월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해서 89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2021년 12월 23일하고 25일 또 30일까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썼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사찰을 했다니 충격이다. 이건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2월 25일 다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부 기관 게슈타포나 마찬가지다.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2월 30일 대구를 갑니다. 대구를 방문해서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이었는데요. 저와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데 심지어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이걸 놔둬야 되냐? 공수처장은 사표를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도 활보할 수 있느냐라고 더 강조했는데, 글쎄요,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미친 사람이고요, 서울중앙지검장 미친 사람이고요, 반부패 수사 일부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표만 받을 게 아니라 당장 싹 다 구속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이걸 놔둬야 되겠느냐? 이러고도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 수사부장, 수사관들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제 의견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시각으로 2021년 버전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본인도 통신조회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내 휴대전화 통신조회를 했다. 이거 사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윤 후보가 다른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에 나온 전화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간의 검찰 모두 282만 6,110건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전화번호부 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에 연기력이 출중하셨던 2021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도 어떤 의견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정도로 줄이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 그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공수처가 하면 사찰이고 검찰이 하면 적법수사냐, 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진짜 미친 사람들이 서초동에 떼거지로 있다면 당장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를 그렇게 비판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건 아닌지, 이게 동일한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이번 건은 규모가 너무 컸던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이건 제가 대통령께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 꼭 이번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공정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당시 공수처의 통신사실 조회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적이었고 일반적인 수사 행위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강성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재명 대표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니네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통신조회라는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공수가 뒤바뀐 건 맞습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신조회의 규모나 성격, 통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지 시기, 즉 조회 대상자들의 인지 시점을 보겠습니다. 통신조회는 검찰 반부패수사부가 1월 4일에서 5일에 했고요. 원래 검찰 내부 규정대로라면 2024년 2월 4일에서 5일쯤에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됐습니다. 적어도 검찰이 생각하는 주요 인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하등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죠.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유명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필부들이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황당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규모와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왜 검찰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보를 했을까? 선거 때문입니다. 2021년 당시에 공수처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12월에 통신조회 사실을 통보했을까요? 이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되고 직접 수사에 들어갔던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통신조회를 했고 규정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통신조회 사실들을 각 대상자들에게 인지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공수처장이라면 이 기간을 늘려서, 통지 기간을 늘려서 아마 대선 이후에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해도 손해볼 것 없는 장사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수사검사들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걸 늦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절차대로 규정대로 통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고, 대선판의 흐름이라는 걸 공수처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역으로 작용했죠. 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에서 본 것처럼 당시 윤석열 후보의 거친 발언은 당 내홍과 배우자의 어떤 리스크,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시비, 이게 이제 겹악재로 지지율이 빠지다 보니까 이걸 올릴 반등 모멘텀을 찾고 있었는데,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통신조회를 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 필요성을 재점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로 대중에겐 풀이가 됐었고, 이걸 또 대구 경북 텃밭에서 막 두드렸기 때문에 반문재인 정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작용을 했다고 봐서 아무튼 그 의도가 결론적으로는 잘 먹혔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검찰이 만약 2024년 1월에 통신조회 사실을 2월에 통보했다면 22대 총선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을까요? 검사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세에 몰렸을 거고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드립으로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을지 모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내지는
친내로남불 문재인 욕하더니 다를 게 없다라는 심판으로 국민의힘은 100석도 못 건졌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반대 진영에 대한 마구잡이식 통신조회가 정치 사찰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고려했다면 정치적 고려인 것이고, 그걸 이번에 여실히 증명했으니,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수처가 하면 사찰이고 검찰이 하면 적법한 수사입니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규모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과 주변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당시의 규모로 우리가 봤을 때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맞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맥락은 유사합니다. 다만 일단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서 볼 때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2021년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100명 안팎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통신 조회는 언론인들과 통화한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통화한 상대방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점으로 보면 그 대상이 적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통신 자료 조회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통신 조회는 보통 수사 대상자, 피의자나 사건 관련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영장으로 확보를 한 뒤에, 그걸 받은 뒤에 그 통화 내역에 통화의 상대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전화번호나 통화 시간 이런 게 나오는데 막상 누군지 모르니까 검찰이 통신 조회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방위적으로 사돈의 팔촌, 민주당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심지어 어떤 대상자의 전 연인, 빵집 사장님, 꽃집 사장님, 비유하자면 이런 분들까지도, 심지어 봉지욱 기자의 11살 딸의 전화번호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상식적인 접근법입니다. 언론인을 특히 대상으로 한 것은 이건 취재원들이나 정보원들, 그리고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신분이 검찰로 하여금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2021년 공수처 때나 2024년 검찰 때나 퉁쳐서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신 조회한 건 맥락상 같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타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을 한 대로 검찰은 전화번호를 특정하는 절차 없이 입건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통화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뒤에 공문 하나에 수백 수천 개씩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건 사찰입니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이 주요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그 통화 상대방의 다른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서 가입자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앉아 있는데요. 입건된 언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언론인 혹은 정치인만 포함된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지만 이번 무차별적인 이 통신 조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의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범위, 규모의 논란에서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통신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라고 우기지 말고요. 어떤 이유로 몇 명을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지 그것을 검찰 스스로가 밝히고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야 사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격을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 집권 여당의 사람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앞서 보여드린 그대로 3년 전 윤석열이 주장했던 것처럼 미친 사람들 투성이에 서초동을 갈아엎는 수준이 돼야 할 텐데
일부 방송의 여권 패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년 전에도 그랬다, 문재인도 그랬다, 공수처 때도 그랬다 라고 주장하는 건 양심에 털이 났거나 가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뻔뻔함 자체가 전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심판을 외쳐서 집권한 집권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장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상식적이라면 정권 탄생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더 비판받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 정권이 이런 일을 했다라니 너무 놀랍다라고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와는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프레임에 짜맞추기 위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까지 뒀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대가라고 생각해서 아닐까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린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야 해서 전방위적인 통신 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일찍이 이 사건을 규정할 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방향을 잡았으니 검찰도 그에 따른 결론을 내야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수부 검사들의 고질병이 드러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특정 전화번호에만 통신 자료를 확보하는 식의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 아니라 통화 내역을 뒤지고 그 통화 내역에 맞는 상대방을 찾아서 사실상 전수조회를 했다면 이건 수천 건이 아니라 수만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사찰이자 개인정보 침해, 인권 침해, 언론 탄압이었다. 사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증명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정치 사찰들의 앞잡이일 뿐이다. 오늘 박PD 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